물을 먹고 위장질환이 생기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먹는 무는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독소 제거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몸에 안 좋다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소들의 영향은 가열시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비타민C가 요리 과정이나 저장 중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므로 당근과 물을 같이 먹는 것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같이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영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당근과 물을 함께 먹었을 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손실은 특정 조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총 영양 섭취에 미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만약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에 걱정이 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시 당근을 별도로 끓는 물에 잠깐 데침으로써 아스코르비나아제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식초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성분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식초 1스푼을 같이 넣어주시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마지막 셋째, 껍질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영양을 골고루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당근과 물을 활용하는 추천 음식으로는 무 당근 피클이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무 150g과 당근 100g을 먹기 편한 길이와 두께로 채 썰어 볼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설탕 4스푼, 소금 1티스푼, 식초 5스푼을 함께 넣고 잘 저어 초절임 소스를 만든 후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잘 버무려졌다 싶으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서 30분간 재워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무당근 초조림은 식감도 아삭거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해 평소에 밑반찬으로 즐기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이셔도 정말 좋습니다. 또 샌드위치 속 재료로 사용하시거나 김밥에 단무지 대신 넣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찬바람만 불면 기침에 가래가 끓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닌데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 때문에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될 땐 무꿀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무는 특히 기침 가래의 천연 생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꿀은 옛날부터 감기에 걸렸다 하면 찾아 먹던 식품인데요. 실제로 기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꿀을 자주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기 증상이 빨리 완화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기침과 가래 그리고 면역력에 으뜸이 되는데요. 무꿀즙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만들기에 앞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효과를 더욱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무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썬물을 열탕 소독한 병에 넣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기침, 가래 효과적인 무꿀즙 완성인데요. 병의 입구를 랩으로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합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무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서 기관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무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무에는 그 시원하고 톡 쏘는 맛과 유황 성분 덕분에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정말 작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대사 과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 두뇌 발달 등 그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추위를 잘 타고 창백해지기도 하며 피로하고 의욕도 없어지는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와 관련된 식단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좋은 음식보다는 피해야 할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무입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신체가 요오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는 배추, 브로콜리, 복숭아, 콩, 설탕, 밀가루 등이 있는데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에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재료로 알려진 배추와 무는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배추는 비타민C와 칼슘, 칼륨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은데요. 무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개운한 맛이 특징인 식품입니다. 그중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비타민 P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두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바로 해독 기능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인돌,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과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우리 몸 내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간 건강을 돕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며 간암 발생률을 낮추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배추김치나 무김치 등으로 즐겨 먹는 이유인데요. 이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천연 해독제를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배추와 무를 함께 섭취하셔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좋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는 소화효소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쌀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리그린 같은 식물성 섬유소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같은 문제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건 물론 심하면 위장 질환까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식이섬유도 많아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면서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익혀 먹으면 괜찮습니다. 익히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도 약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무의 조합은 국민 반찬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고등어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합니다.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에도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액이 굳는 증상을 예방해 고혈압에도 정말 좋고요. 또한 겨울에 물을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무는 디아스타제와 리그린 성분은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무는 특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 덕분에 생선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도 해주고 향미도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큼직하게 썬 물을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어 조리하면 생선이 눌러붙지 않으며 무의 성분이 생선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건데요. 상상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고등어와 무를 함께 드신다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먹고 위장 질환이 생기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먹는 무는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독소 제거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몸에 안 좋다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소들의 영향은 가열시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비타민C가 요리 과정이나 저장 중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므로 당근과 물을 같이 먹는 것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같이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영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당근과 물을 함께 먹었을 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손실은 특정 조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총 영양 섭취에 미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만약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에 걱정이 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시 당근을 별도로 끓는 물에 잠깐 데침으로써 아스코르비나아제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식초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성분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식초 한 스푼을 같이 넣어주시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마지막 셋째, 껍질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영양을 골고루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당근과 무를 활용하는 추천 음식으로는 무 당근 피클이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무 150g과 당근 100g을 먹기 편한 길이와 두께로 채 썰어 볼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설탕 4스푼, 소금 1티스푼, 식초 5스푼을 함께 넣고 잘 저어 초절임 소스를 만든 후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잘 버무려졌다 싶으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서 30분간 재워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무 담근 초조림은 식감도 아삭거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해 평소에 밑반찬으로 즐기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이셔도 정말 좋습니다. 또 샌드위치 속 재료로 사용하시거나 김밥에 단무지 대신 넣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찬바람만 불면 기침에 가래가 끓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닌데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 때문에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될 땐 묵꿀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무는 특히 기침 가래 천연생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꿀은 옛날부터 감기에 걸렸다 하면 찾아 먹던 식품인데요. 실제로 기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꿀을 자주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기 증상이 빨리 완화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기침과 가래 그리고 면역력에 으뜸이 되는데요. 묵꿀즙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만들기에 앞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효과를 더욱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무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썬 무를 열탕 소독한 병에 넣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기침, 가래 효과적인 묵꿀즙 완성인데요. 병에 입구를 랩으로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합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1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묵꿀즙 자체를 1티스푼씩 떠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서 기관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무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무에는 그 시원하고 톡 쏘는 맛과 유황 성분 덕분에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정말 작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대사 과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 두뇌 발달 등 그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추위를 잘 타고 창백해지기도 하며 피로하고 의욕도 없어지는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와 관련된 식단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좋은 음식보다는 피해야 할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무입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신체가 요오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는 배추, 브로콜리, 복숭아, 콩, 설탕, 밀가루 등이 있는데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에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재료로 알려진 배추와 무는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배추는 비타민C와
칼슘, 칼륨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은데요. 무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개운한 맛이 특징인 식품입니다. 그중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비타민 P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두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바로 해독 기능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인돌,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과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우리 몸 내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간 건강을 돕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며 간암 발생률을 낮추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배추김치나 무김치 등으로 즐겨 먹는 이유인데요. 이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천연 해독제를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배추와 무를 함께 섭취하셔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좋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는 소화효소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쌀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리그린 같은 식물성 섬유소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같은 문제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건 물론 심하면 위장 질환까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식이섬유도 많아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면서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익혀 먹으면 괜찮습니다. 익히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도 약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무의 조합은 국민 반찬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고등어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합니다.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에도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액이 굳는 증상을 예방해 고혈압에도 정말 좋고요. 또한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무는 디아스타아제와 리그린 성분은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무는 특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 덕분에 생선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도 해주고 향미도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큼직하게 썬 물을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어 조리하면 생선이 눌러붙지 않으며 무의 성분이 생선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건데요. 상상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고등어와 무를 함께 드신다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먹고 위장 질환이 생기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먹는 무는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독소 제거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몸에 안 좋다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소들의 영향은 가열시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비타민C가 요리 과정이나 저장 중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므로 당근과 물을 같이 먹는 것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같이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영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당근과 물을 함께 먹었을 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손실은 특정 조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총 영양 섭취에 미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만약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에 걱정이 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시 당근을 별도로 끓는 물에 잠깐 데침으로써 아스코르비나아제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식초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성분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식초 1스푼을 같이 넣어주시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마지막 셋째, 껍질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영양을 골고루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당근과 물을 활용하는 추천 음식으로는 무 당근 피클이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무 150g과 당근 100g을 먹기 편한 길이와 두께로 채 썰어 볼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설탕 4스푼, 소금 1티스푼, 식초 5스푼을 함께 넣고 잘 저어 초절임 소스를 만든 후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잘 버무려졌다 싶으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서 30분간 재워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무당근 초조림은 식감도 아삭거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해 평소에 밑반찬으로 즐기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이셔도 정말 좋습니다. 또 샌드위치 속 재료로 사용하시거나 김밥에 단무지 대신 넣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찬바람만 불면 기침에 가래가 끓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닌데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 때문에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될 땐 무꿀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무는 특히 기침 가래의 천연 생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꿀은 옛날부터 감기에 걸렸다 하면 찾아 먹던 식품인데요. 실제로 기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꿀을 자주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기 증상이 빨리 완화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기침과 가래 그리고 면역력에 으뜸이 되는데요. 무꿀즙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만들기에 앞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효과를 더욱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무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 썬 무를 열탕 소독한 병에 넣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기침, 가래에 효과적인 무꿀즙 완성인데요.
병의 입구를 랩으로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합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묵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서 기관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무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무에는 그 시원하고 톡 쏘는 맛과 유황 성분 덕분에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정말 작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대사 과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 두뇌 발달 등 그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추위를 잘 타고 창백해지기도 하며 피로하고 의욕도 없어지는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와 관련된 식단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좋은 음식보다는 피해야 할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무입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신체가 요오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는 배추, 브로콜리, 복숭아, 콩, 설탕, 밀가루 등이 있는데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에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재료로 알려진 배추와 무는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배추는 비타민C와 칼슘, 칼륨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은데요. 무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개운한 맛이 특징인 식품입니다. 그중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비타민 P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두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바로 해독 기능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인돌,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과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우리 몸 내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간 건강을 돕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며 간암 발생률을 낮추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배추김치나 무김치 등으로 즐겨 먹는 이유인데요. 이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천연 해독제를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배추와 무를 함께 섭취하셔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좋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는 소화효소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쌀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리그린 같은 식물성 섬유소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같은 문제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건 물론 심하면 위장 질환까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식이섬유도 많아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면서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익혀 먹으면 괜찮습니다.
익히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도 약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무의 조합은 국민 반찬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고등어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합니다.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에도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액이 굳는 증상을 예방해 고혈압에도 정말 좋고요. 또한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무는 디아스타제와 리그린 성분은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무는 특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 덕분에 생선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도 해주고 향미도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큼직하게 썬 무를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어 조리하면 생선이 눌러붙지 않으며 무의 성분이 생선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건데요. 상상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고등어와 무를 함께 드신다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욕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욕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먹고 위장 질환이 생기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먹는 무는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독소 제거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몸에 안 좋다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소들의 영향은 가열 시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비타민C가 요리 과정이나 저장 중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므로 당근과 물을 같이 먹는 것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같이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영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당근과 물을 함께 먹었을 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손실은 특정 조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총 영양 섭취에 미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만약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에 걱정이 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 시 당근을 별도로 끓는 물에 잠깐 데침으로써 아스코르비나아제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식초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성분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식초 1스푼을 같이 넣어주시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마지막 셋째, 껍질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영양을 골고루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당근과 무를 활용하는 추천 음식으로는 무, 당근, 피클이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무 150g과 당근 100g을 먹기 편한 길이와 두께로 채 썰어 볼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설탕 4스푼, 소금 1티스푼, 식초 5스푼을 함께 넣고 잘 저어 초절임 소스를 만든 후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잘 버무려졌다 싶으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서 30분간 재워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무당근 초조림은 식감도 아삭거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해 평소에 밑반찬으로 즐기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이셔도 정말 좋습니다. 또 샌드위치 속 재료로 사용하시거나 김밥에 단무지 대신 넣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찬바람만 불면 기침에 가래가 끓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닌데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 때문에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될 땐 묵꿀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무는 특히 기침 가래 천연 생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꿀은 옛날부터 감기에 걸렸다 하면 찾아 먹던 식품인데요. 실제로 기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꿀을 자주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기 증상이 빨리 완화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기침과 가래 그리고 면역력에 으뜸이 되는데요. 묵꿀즙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만들기에 앞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효과를 더욱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무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썬 물을 열탕 소독한 병에 넣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기침, 가래 효과적인 묵꿀즙 완성인데요. 병의 입구를 랩으로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합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1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묵꿀즙 자체를 1티스푼씩 떠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서 기관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무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무에는 그 시원하고 톡 쏘는 맛과 유황 성분 덕분에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정말 작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대사 과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 두뇌 발달 등 그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추위를 잘 타고 창백해지기도 하며 피로하고 의욕도 없어지는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와 관련된 식단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좋은 음식보다는 피해야 할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무입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신체가 요오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는 배추, 브로콜리, 복숭아, 콩, 설탕, 밀가루 등이 있는데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에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재료로 알려진 배추와 무는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배추는 비타민C와
칼슘, 칼륨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은데요. 무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개운한 맛이 특징인 식품입니다. 그중 비타민C, 비타민P, 그리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비타민P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두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바로 해독 기능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인돌,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과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우리 몸 내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간 건강을 돕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며 간암 발생률을 낮추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배추김치나 무김치 등으로 즐겨 먹는 이유인데요. 이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천연 해독제를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배추와 무를 함께 섭취하셔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좋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는 소화효소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쌀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리그린 같은 식물성 섬유소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같은 문제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건 물론 심하면 위장 질환까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식이섬유도 많아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면서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익혀 먹으면 괜찮습니다. 익히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도 약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무의 조합은 국민 반찬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고등어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합니다.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에도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액이 굳는 증상을 예방해 고혈압에도 정말 좋고요. 또한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무는 디아스타제와 리그린 성분은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무는 특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 덕분에 생선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도 해주고 향미도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큼직하게 썬 물을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어 조리하면 생선이 눌러붙지 않으며 무의 성분이 생선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건데요. 상상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고등어와 무를 함께 드신다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